안녕하세요. 토토방방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저희 토토방방 스포츠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유익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토토방방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일본 축구 2부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포레 고우 대 에임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공격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엔트리 구성이 고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태에서 전반적인 팀의 기동성이나 체력이 상당히 부담이다.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공격하거나 빠르게 나아가는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경기 이와키와의 실점 장면도 카운터를 맞은 것이었고 올 시즌 에이메와의 오랜만의 만남에서도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서 구마모토는 생각보다는 전방에 힘을 주고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전반에 먼저 골을 넣는 상황에서는 제법 파괴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에이메도 특별히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수비가 녹록치는 않은 편이다. 다만 고우보다는 엔트리 뎁스가 여유롭다는 점이 포인트다. 에이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우다.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에이메가 부상자가 적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도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에이메가 공격적으로 나서면 다득점 양상도 꽤 자주 만드는 편이기도 하다. 에이메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요코하마 FC 대 구마모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전반적으로 구마모토와의 플레이는 난전 양상이 잦았다. 어쨌든 구마모토 역시도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의 힘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요코하마 FC도 실점 양상을 모두 제어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다만 요코하마 FC가 구마모토에게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중원에서의 압박과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FC가 상대의 공격을 미리 끊고 달리는 식으로 구마모토를 상당히 잘 잡아내는 편에 가까웠다. 이어서 구마모토는 공격에서의 힘이 들쭉날쭉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백들도 상당히 중원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약점을 크게 드러내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의 오카야마나 이번 경기 상대인 요코하마 FC가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꽤 잘 제어하는 편이다. 따라서 구마모토가 이 두 팀을 상대로는 상성이 좋지는 못하다. 일단 상성에서 요코하마 FC가 괜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구마모토의 공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고 역습을 가하는 식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다. 구마모토도 생각보다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득점을 잘 기록하기는 해도 상성에서 밀린다는 점이 이런 이유가 될 것이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토토방방 가족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고정 댓글 지정되어 있는 가족방 입장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카야마 대 군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카야마는 압박 능력은 좋은 편이다. 일단 이 양상이 구마모토 전에서는 수비의 안정성으로 이어졌지만 군마 전에서는 자신들이 공격권과 소유권을 쥐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카야마가 공격을 못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력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홈에서의 기대 득점은 리그 5위 수준이기도 하다. 전개 능력에서도 제법 팀의 전술적인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군마는 수비 능력은 제법 좋은 편이다. 특히 압박을 생각보다 강하게 가져가면서 전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태다. 다만 여전히 찬스를 만드는 능력에서 리그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계선이 무승부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오카야마가 앞서 언급했듯이 전개를 못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오카야마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으로 보인다. 일단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오카야마가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군마가 최근 압박으로 꽤 수비적인 난조를 극복하고 있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수준 이하이고 단순히 압박하는 것으로 오카야마의 전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하다. 오카야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야마구치 대 이와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마구치는 전적을 보면 알겠지만 이와키를 상대로는 꽤 강한 편이다. 이와키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서는 편인데 이를 야마구치 특유의 블록 형성과 수비로 막아세우는 것이다.
다만 야마구치가 올 시즌에는 제프나 군마 같이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대로는 고전하는 점이 문제다. 특히 상대 압박을 전개로 확실히 뚫어내는 모습은 아니고 이 때문에 득점력이 상당히 기복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어서 이와키는 단순히 압박과 기동성으로 상대의 블록을 잘 공략하는 면모는 보여주기 어렵다. 다만 수비에서의 역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압박의 질이 높은 것이 상대의 전개를 방해하는 데 이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나마 시미즈 같은 팀들인 미드필더와 전개의 활용으로 이와키의 압박을 극복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팀들은 이와키의 압박을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전진 능력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키도 기동성 하나만으로는 야마구치의 블록을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다만 전방 압박이라는 요소가 이와키의 수비에 도움이 되고 있고 미드필더의 역량이 월등히 뛰어난 팀이 아니면 이와키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이 리그 내에서는 적은 편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토토방방 가족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고정 댓글 지정되어 있는 가족방 입장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치기 대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치기는 일단 제프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버티는 능력을 보여준 편이다. 물론 지난 대결에서는 제프를 상대로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그 이전에는 8년 동안 멀티 실점을 제프에게 내주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격을 거의 포기하고 웅크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프가 한 골을 넣는 상황에서는 만회를 못하고 그대로 경기를 내주는 패턴이 잦았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제프는 힘이라고 한다면 공격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만 최근 4연승의 스코어 차이가 모두 한 점으로 상대를 크게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슈팅을 만들어내는 빈도나 그 성공률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축에 속한다. 이 과감함으로 한번 골문을 열어내면 그대로 수비를 굳히면서 이기는 식으로 꽤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의외로 도치기가 제프를 상대로는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제프가 이를 명확하게 공략을 한 케이스가 많이 없었다. 대신 과감하게 슈팅을 만들면서 제프가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제법 강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한 골을 넣은 다음에는 그대로 경기를 굳히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제프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V 바렌 나가사키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생각보다는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 상위권 팀이지만 점유를 가지고 상대를 완벽하게 눌러버리는 특성을 지닌 팀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공격권을 제법 허용하는 편이다. 다만 나가사키의 진정한 힘은 공세에서 나온다. 세로로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나가사키가 확률을 꽤 높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 주니오르가 보여주는 득점력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어서 후지에다는 역습에 약한 것이 매우 아쉽다. 지난 경기 요코하마 FC 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측면이나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에서 수비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나가사키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별로 좋지는 못한 편이다. 물론 전적에서는 동률이지만 나가사키 홈에서는 대패를 기록하면서 상성에서 밀리는 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지에다도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측면과 뒷공간 공략에 취약한 편이라는 점이 포인트다. 나가사키가 세로로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상황에서도 공격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홈에서의 나가사키는 후지에다 상대로도 약하지 않았던 편이기도 했다. 나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